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나만 모르는 단기 납종신보험 내용인데 유고 발생 시에 보험금은 선취 자산으로 확정되고 짧은 납입기간만 채우면 환급률이 100%가 되어 보장 자산과 목적 자금을 동시에 준비 가능하며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중간에 사망보험금의 특별한 지위와 크로스플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이고 그 종류는 일반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 저해지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종신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종신보험 누적 판매 건수를 보면 2017년도에는 1,543만 1,745건이고 2019년도에는 1,570만 990건일 정도로 꽤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에 약정한 보험금을 수령하며 평생 종신토록 보장되므로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종신보험 가입자의 60%에서 70%는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망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확정된 리스크이기에 해지만 하지 않으면 100%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특히 일회보험료 납부 시 즉시 선취자산으로 고액의 사망보장이 가능한 강점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특징은 일회보험료 납입 이후 선취자산으로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보장되고 일정 조건하에 금융상품 중 유일한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연금 전환 또는 연금 선지급 기능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일정 조건의 납입 면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약점은 해약 시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종신보험은 납입 만료 즉시 해지환급금 100%도 가능합니다. 살아서는 다이아몬드를 믿고 죽어서는 보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의 종신보험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2%이지만 영향력은 20% 이상이며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40%에 달하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어릴 때부터 종신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적은 금액으로 큰 보장을 갖게 됩니다. 부의 대물림 수단 중 하나가 종신보험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보험 선진국인 미국 1인당 10만 달러 정도의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100만 달러 정도를 가입하고 있다고 하니 출발선부터가 다른 것이죠. 종신보험은 납기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전기납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점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상품이고 보험계약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납입기간은 장기지만 보험료 수준은 가장 낮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짧은 납입기간과 원금 도래 기간도 짧아서 소비자가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입기간은 각각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등 원하는 대로 선택 가능하고 대부분 납입 완료 시에는 즉시 해지환급률이 100% 도달되어 부수적으로 목돈 마련 효과도 있기에 사망하지 않아도 목적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납입 완료 후에는 1.3%에서 2.3% 금리가 적용됩니다. 한번 납입 후 유고 발생해도 고액의 사망보험금은 선취 자산으로 확정이고 체증형을 선택하면 사망보험금은 증액이 됩니다. 특히 최근 인기인 달러 단기납 종신보험도 선택할 수 있고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며 크로스플랜 등 합리적 상속 준비에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최대 약점은 납입기간 중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주 작습니다. 때문에 납입 완료 자신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납입기간 중에는 유동성 기능 좋지 않아서 중도 인출 기능도 취약하고 인출 한도도 아주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납입 완료만 한다면 보장자산과 목적자금을 한 증권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달러 단기납 종신보험을 간단히 보면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로 보장자산을 준비할 수 있고 납입기간은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 완료 즉시 해지환급률 100% 도달되어 달러 목적자금 마련도 가능합니다. 원화 고정납입 활용 시 초과 금액은 2.3% 금리 적용되고
체증형을 선택하면 보험금은 증액됩니다. 다만 추가 납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용 꿀팁은 강제 달러 자산 형성 가능하며 원화 고정 납입 특약 활용 시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화 납입 금액은 고정되며 선납 기능 통해 5년 납의 경우는 딱 5번만 납입하면 되고 폭넓은 13대 질병 진단 시 납입 면제 특약도 선택 가능하며 1달러당 2원의 낮은 환전 수수료가 적용되고 달러 크로스 플랜 통한 효율적 상속 계획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종신보험의 두 가지 큰 장점과 크로스 플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가장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고 또한 종신보험은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크로스 플랜은 가장 강력한 상속세 절세 플랜 중 하나인데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반면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 과정에서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는 국세청의 해석과 대법원의 판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2014년 법령 해석을 통해서 보험금의 수익자가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며 지정수익자 이외의 자가 분배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3만 1,500이 판결을 통해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합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압류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보도자료를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간단히 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일시납일 때는 납입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매월 납입하는 월납일 경우는 150만 원 이하이면 되고 종신형 연금이면 금액 한도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수보장성 보험도 한도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순수보장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으므로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되어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종신보험 중에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는 그 밖의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즉 보험금 차익이 발생하고 상품에 저축 기능이 있다면 과세이며 저축 목적 보험료가 없다 해도 중도급 부금이 있다면 저축 기능 있는 곳으로 보아서 역시 과세됩니다. 그리하여 중도급 부형 종신보험, 연금타는 종신보험과 종신보험의 연금 및 적립기능 전환을 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신보험의 중도급 부형 가입이나 연금 선지급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 경우 저축성 보험, 월납입일 때의 납입 한도인 15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 관련 세제를 보면 이자소득세는 15.4%,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로 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 시 최대 25%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해외 펀드와 해외 주식은 각각 15.4%, 22%의 소득세가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는 22%의 세금이 2022년부터 부과됩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이자소득세,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비과세이고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영향 없습니다. 상속 시 많이 활용하는 크로스 플랜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소득원이 없는 경우도 활용할 수 있고 굳이 자녀에게 증여해서 상속세를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상속할 수 있기에 가장 파워풀한 상속세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크로스 플랜도 그동안 많이 진화하여 개인 플랜뿐 아니라 법인 플랜으로도 가능하고 요즘 인기 있는 달러 상품을 활용한 플랜도 가능합니다.
종신보험은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 확보에 활용하라고 조언할 정도로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크로스플랜은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에 대비한 유동성을 비과세로 마련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시표의 사례 중에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 수령 시에 세금 문제가 없는 경우는 케이스 5번만 가능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계약자가 자신의 정상적인 소득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수익자도 계약자 자신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모두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됨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증여한 경우 증여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최근 판례를 통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판례가 있기 전에는 증여 시기를 보험사고 시점 즉 만기 수령이나 사망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때를 증여 시기로 판단하였지만 최근 판례는 계약자를 변경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과거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일정 시간 후에 그 보험을 계약자 변경을 통해 자녀 등에게 증여하더라도 그때가 아닌 최종적으로 보험을 수령할 때가 증여 시기로 보아서 차액에 대해서는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되거나 또는 사망보험금이라면 차액만큼은 상속세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9합 66,209 판례는 보험금 증여 시기를 보험사고 시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고 증여신고를 하였다면 그때가 증여 시점이고 그리하여 연금 내지 사망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의 지위 모두가 증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한 10억 원의 종신보험에서 10년의 납입 후 납입원금이 5억 원인 상태에서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증여세 약 1억 원을 납입한 후 20년 뒤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자녀가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판례를 적용하면 보험금 10억 원 전체를 상속세 없이 수령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크로스플랜을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스플랜은 부부가 서로를 위해 각각 다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크로스로 총 2개의 종신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가입하면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먼저 사망해도 순서에 상관없이 최종 사망보험금은 비과세로 자녀가 수령할 수 있게 되는 효과 만점의 합법적 절세 플랜입니다. 크로스 플랜에서는 동일한 사망 보장 금액으로 2개의 종신보험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일은 아내가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남편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아내가 수령하게 됩니다. 계약일은 남편이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고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한다면 남편 사망 시점의 계약일에서 아내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수령한 보험금은 아내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기에 특별한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이 수령한 보험금으로 남편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2에서 계약자 변경할 때 자녀에게 발생하는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2에서는 피보험자인 아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한 상태이고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줍니다. 이 계약은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기에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할 때는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는 연대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계약 1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줍니다. 최종 단계에서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계약 2에서 자녀는 비과세로 종신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상속세 연대납부로 상속세를 대신 내주고 자녀로 계약자 변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강력한 합법적인 절세 방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5억 원 상속 재산을 배우자와 아들과 딸 총 3명이 상속할 때 상속세를 대략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 재산 35억 원에서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하면 과세 표준은 25억 원이 됩니다. 25억 원에 해당되는 세율 40%를 곱하고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공제하고 신고 공제 3%를 하면 최종 상속세는 약 8억 원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상속을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이 상증법 제3조에 2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살펴본 35억 원 상속 재산의 사례에서 배우자가 상속세 연대납부를 통해 자녀 상속세를 대신 내어주면 자녀들의 상속세가 2억 원이던 것이
영원히 되어 한 푼도 세금이 없게 됩니다. 크로스 플랜을 진행할 때 고려사항을 알아보면 상속재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 후 가입 금액을 산정해야 하고 종신보험을 활용해야 하기에 건강상태 체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입 가능 연령과 가입 가능 금액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가입 상품이 있다면 꼭 증권을 확인하고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절세 목적이 있다면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 증권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사항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 계약자의 소득 증빙을 확인하여 향후 증여세 문제에 대비,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동일 인물로 변경을 고려해야 하고 크로스 플랜이 아닌 종신보험은 상속세만 가중시킬 수 있고 부부 계약은 크로스 플랜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보장 금액인데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차이가 많고 상품의 특성과 기능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40세 남성 기준 가입 금액 10억 원을 20년 납으로 가입 시 납입하는 총 보험료 차이가 회사에 따라 무려 1억 4천만 원이나 납니다. 때문에 보험증권 확인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크로스 플랜으로 상속 설계를 할 때 어떤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먼저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하고 요즘 핫한 달러 상품도 고려 대상에 넣고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고 보장 금액이 시간이 흐를수록 체증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납입 기간과 보장 금액은 상황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단기납 종신보험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납입 기간이나 보장 금액 및 월보험료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달러 5년 납 종신보험과 원화 6년 납 종신보험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5년 납 종신보험인데요. 40세 남성 5년 납 월보험료 1만 1,075달러 납입하고 사망보험금은 50만 달러이며 체증형 기준입니다. 납입 완료 시점인 5년 1개월 시점에는 해지환급률은 100%가 되어 만약 바로 해지한다면 납입한 원금 손실 없이 66만 4,500달러를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기존의 종신보험에 비하면 획기적인 환급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시점에는 환급률이 106%로 상승하고 20년 시점에는 119%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50만 달러로 시작하여 5년 시점에는 142만 5,645달러까지 체증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체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화 6년 납 종신보험인데요. 40세 남성 6년 납 월보험료 707만 원 납입하고 사망보험금은 5억 원이며 체증형 기준입니다. 납입 완료 시점인 6년 1개월 시점에는 해지환급률은 100%가 되어 만약 바로 해지한다면 납입한 원금 손실 없이 5억 900만 원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역시 기존의 종신보험에 비하면 획기적인 환급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시점에는 환급률이 108%로 상승하고 20년 시점에는 131%로 올라가게 됩니다. 10년 이후 해지하여 환급금 받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5억 원으로 시작하여 5년 뒤부터 5%씩 체증되어 10년 시점에는 6억 2,500만 원으로 체증되고 20년 시점에는 8억 7,500만 원, 30년 시점에는 10억 원이 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정리하면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아주 짧은 납입기간이며 납입을 완료하면 즉시 해지환급률이 100%가 되므로 각종 목적자금 용도로 유동성이 필요하면 바로 해지하여 사용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므로 비과세 자산의 파이를 키우는 데 좋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분들이 보장자산과 목적자금을 하나의 상품으로 준비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부부가 크로스 계약으로 준비하면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상속세 절세 플랜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